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연말인데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투자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실 수 있도록 한국 IR협의회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월덱스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월덱스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요. 실리콘 계열 소재로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이 부품은 반도체 공정 중에 이제 필요 없는 물질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부품이고요. 월덱스하고 비슷한 기업들이 또 상장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J 같은 기업, 그리고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 BCNC라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원래 아주 작은 기업들이었는데요. 이 반도체 쪽에서 낸드 쪽에서 고단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직으로 식각을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낸드 고단화 소외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제품들을 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제품들이 하나같이 모양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동그란 링 형태이거나 아니면 원통형 부품이고요. 주로 이 반도체 장비 내에서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 주변부에 잘 잡다 보니까 이 부품들도 전반적으로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덱스의 동그란 형태의 제품들 이름은 일렉트로드, 캐소드, 샤워헤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들 부품을 그 국내나 해외의 다양한 반도체 고객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율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웨이퍼 위로 굉장히 많은 그 소재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그러한 그 웨이퍼 위로 쏟아지는 어떤 물질들이 그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웨이퍼는 가운데 부분의 수율은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자리 쪽은 수율이 별로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까지 어떤 물질들이 고르게 퍼지게 하는데 이런 종류의 원통형 부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실리콘 소재인데 부품으로 공급을 하고 그래서 이게 딱 소재 기업인지 부품 기업인지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네. 어떤 맞습니다. 기업이죠? 사실 완제품으로 따지면 부품 기업은 맞고요. 네. 다만 이 소재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소재 기업으로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 중에 좀 딱딱한 소재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투명한 소재로 그 석영 또는 쿼츠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로 부품을 만드냐가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옷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따뜻한 옷이라는 옷이 있지만 그게 이제 캐시미어로 만들 수도 있고 알파카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옷의 소재를 좀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쪽 분야도 그 소재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뭉뚱그려서 소재 부품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월덱스의 매출 비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소재의 종류에 따라서 매출 비중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K&J는 이제 가장 딱딱하고 견고한 실리콘 카바이드로 된 소재로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제 올해 상장했던 회사 중에 BCNC 이쪽은 주로 그 석영 쿼츠 계열로 된 소재로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월덱스는 이것보단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는 실리콘 소재로 만든 부품도 있고 쿼츠 소재로 만든 부품도 있고요. 가장 딱딱하고 견고한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그런 부품도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퓨어 실리콘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납품하는 고객사가 국내에 있나요? 아니면은 수출 비중도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아실만한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도 있지만 해외에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잘 알고 있는 글로벌 비메모리 고객사에 거의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매출 비중을 통해서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고객사의 비용 절감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20년 전에는 장비사들이 이 부품까지 다 애프터 서비스로 공급을 했습니다. 마치 LG전자 냉장고가 집에 있는데 냉장고의 부품이 고장나면 LG전자 서비스에 전환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반도체 장비도 그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 외부의 전문 부품사들이 공급하는 애프터마켓 제품들을 고객사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외부 부품을 쓰면 혹시라도 수율에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써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사들의 그 비용 절감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 높은 부품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월덱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객사의 비용 절감 수혜주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이런 회사들인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워낙 겨울이다 보니까 이 회사들 실적 발표 잘 들어보시면 비용 절감, 설비 투자 축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반도체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 교체용 부품은 이런 전문 부품사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덱스는 고객의 비용 절감 수혜주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투자 포인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미국의 제조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치포 정책 수혜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또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그 미국 법인이 있고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캘리포니아 전체가 셧다운 됐을 때도 그 제조법인은 그 미국 내 중요한 고객사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셧다운 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좀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그 제조 공장 옆에 테슬라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공장은 그때 셧다운을 했었습니다. 그때 셧다운을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네. 대단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실적은 좀 마지막까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올해 매출은 제가 2,5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00억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은 다 두 자릿수고요. 일단 상반기부터 이미 상반기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고요. 3분기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사들의 수요가 월덱스의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월덱스가 꾸준히 생산만 한다면 역시 4분기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연간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은 제가 2,500억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억 정도 매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겨울이다라고 잠깐 표현을 해 주셨는데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안 좋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안타깝게도 월덱스 실적은 좋은데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니까 7.6배 정도 나오고요. 지금 코스닥이 1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전체 그 지수 평균 PER 밸류에이션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아주 혹독한 겨울이 오다 보니까 월덱스도 같이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이 되면 결국에는 저평가를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유의하면 좋을 만한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요? 그 실적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아무래도 해외 수출이 많다 보니까 달러 매출 또는 엔화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 리스크에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제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엔화 약세였고 달러화는 강세 상태였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1, 2, 3분기 실적까지는 환율에 따라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뭔가 쇼크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괜찮지만 그래도 향후에 실적을 보실 때는 환율 리스크는 좀 계속 염두에 두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월덱스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연구위원과 스몰캡 종목에 대해 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비추로셀입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네, 비추로셀은 그 리튬 1차 전지 전문 제조사이고요.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좀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리튬 1차 전지라고 하면은
보통 리튬 2차 전지 많이 최근에 들으셨을 텐데, 특히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1차 전지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단 1987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이고요. 그 미국 쪽의 리튬 전지 제조사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좀 설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군납으로 국내 최초로 군용 상용 리튬 전지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좀 유일한 리튬 1차 전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에 지금의 이제 상호로 변경을 했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리튬 1차 전지만 이제 파면서 글로벌 기업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건전지와는 조금 작용 기전이 좀 다르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리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전지를 쓰는 이유는 기존 건전지, 특히 이제 알카라인 대비해서 좀 저장 기간이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좀 사용 가능 범위가 넓습니다. 2차 전지랑 비교해서도 기간이 길고 밀도가 높고 사용 가능 온도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교체랑 충전이 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가옥 환경에 노출된 계량기나 군용 장비, 시추용 장비 이런 데 백업용 전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군용 장비라고 보시면은 미사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미사일에 들어가는 건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미사일을 계속 보관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백업 전원이 들어가야지 좀 추적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2차 전지로 해서 계속 충전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리튬 1차 전지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추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 고압에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네,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압의 환경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 리튬 1차 전지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군수용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리포트를 보니까 리튬 1차 전지 시장이 지금 호황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던데, 이 업황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러면? 지금 최근 업황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옥 환경에 노출된 부분, 특히 시추 장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부분이 코로나 이후로 좀 호황기 좀 접어들었어요. 에너지 산업이 호황기를 접어들다 보니까 그런 시추 쪽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이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방산 기업들의 수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방산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에 들어가는 이런 전지도 리튬 1차 전지고, 그리고 시추용 장비 들어가는 전지도 리튬 1차 전지다 보니까, 지금 전방 산업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근의 실적을 보여서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석유 파이프 시추용 계측기에 들어가는 전지를 고온 전지라고 부릅니다. 이 고온 전지가 지금 3분기 누적으로 매출 236억 원을 기록했고, YOY로 거의 50%가 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실적 증가를 이미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뭐 눈에 띄는 매출이 좀 크게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수주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도 늘어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쪽으로도 또 확장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기존 셀 업체들 같이 2차 전지를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워낙 또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 회사가 작년 6월 달에 캐나다의 스타트업이 메이크센스의 지분 46.6%를 인수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의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양극 CNT 도전제 쪽 사업을 좀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리콘 응급제라 이런 도전제 부분은 이제 많은 기업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좀 기사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추로셀이 도전을 하는 이 실리콘 극제, 이 양극 CNT 도전제도 굉장히 좀 성공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큰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만, 요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차세대 리튬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금속 리튬 박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요거는 기관 13개 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중이고요. 여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공을 하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바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좀 성장 동력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의 분위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는 또 기업이잖아요. 네. 실적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실적은 좀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계속 달성을 하고 있어요. 일단 네. 3분기 이제 실적이 나온 걸 보면은 누적으로 매출액은 이제 889억 원, YOY로 소폭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은 좀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이 높은 이유는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온전지 쪽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고온전지가 이 회사가 공급하는 그 여러 아이템 중에 가장 마진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품 믹스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전방 산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내년 2023년에도 이런 전방 산업 호조 수혜는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액 한 1,500억 원, 영업이익이 318억 원 정도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종 자체가 성장성이 높고 또 많은 기대감을 받는 쪽이잖아요. 시장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이 또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밸류에이션은 코스닥 평균 대비해서도 좀 낮고요. 동종업체 대비해서도 좀 낮습니다. 근데 동종업체를 제가 뭐 선정을 할 때 여러 그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업체까지 같이 좀 퉁쳐서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동종업체 비교보다는 이 회사는 이제 과거 실적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 이제 PBR 밴드를 보시면은 좀 가장 최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들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아, 진짜요? 네.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든 좀 리스크 요인을 확실히 좀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좋죠. 네, 리스크 가장 더 관리하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아무튼 좀 그 리스크 요인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이제 전방 산업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시클리컬 산업, 전형적인 시클리컬 산업이고, 그러면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방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사의 실적 변동성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실적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은 확실히 리스크 요인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할인 요인이 되는 거는 좀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규 2차 전지 소재 사업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물론 양산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기업의 이제 규모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좀 하이 리턴 아이템입니다만, 그만큼 많은 기업이 도전을 하고 있고 아직 성공 사례가 크지 않다라는 걸 보면은 좀 어려운 사업임은 확실히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닥 기업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리스크 요인이네요. 전환사채. 네, 200억 원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4일부터 전환 청구 기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부터는 이제 오버행 리스크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따져봤고요. 리튬 1차 전지 최강자로 불리는 비추로셀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김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